특별 자담회에 이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자담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지방자치회장 임정빈입니다. 오늘 이제 좌담회 주제가 5국 3특 전략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의 미래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도는 약간 테드 방식으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장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약간 변형된 형태의 어떤 형식으로 좀 진행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이제 테드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그 한참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테드 측면에서 이제 분위기를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디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의 어떤 강연과 자담회에서 그 답의 어떤 실마리를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테드 방식으로 한번 시작을 하겠고요. 먼저 이제 오늘 김경수 위원장님은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같이 김경수 위원장님과 좌담회를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육동일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시고 명지대 명예교수인 임승빈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이신 이규택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인철 연합뉴스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어떤 좌담회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들과 짧지만 이제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빈 우리 교수님께 코멘트와 질문을 부탁드리겠는데요. 5국 3특 구상이 대한민국의 어떤 균형 발전과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실패로부터 많은 또 얻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좀 특징점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이렇게 완성체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한두 가지만 질문의 형태로 해서 코멘트 내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분산적인 지역의 균형 발전에서 성장축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지역의 어떤 특화와 생활권과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how to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추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라든가 본다면 첫 번째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형태를 많이 얘기하는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광역화시켜서 하나의 프리펙처하는 형태로 광역도 같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중앙정부와 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해도 되고요.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안은 이제 지자체 스스로가 특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하는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실패 사례를 본다면 특자체를 만들었을 때 행정 권한, 또 예산에 대한 권한, 조직 인사 권한, 그 다음에 소관 법령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 한 세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은 그 지역 현장을 대표하시는 분께 우리 코멘트와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택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 5급 상특과 관련해 가지고 3특 중에서 하나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위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분산이 아니라 경제권, 생활권 단위에서 성장과 삶의 질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균형 발전은 이전의 기술이 아니라 집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인재, 재정, 거버넌스가 한 세트로 작동할 때 5국 3특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이에 관해 사실 질문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한 개만, 제가 예전에 이제 산업부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점과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묶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권한 또는 이제 실행력 이슈인데요. 국비가 중앙부처 예산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권역 차원의 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국회 심의 받아야 되고 부처별 심사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성격이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재정을 쓰기가 어렵고 중앙이 정한 틀에 맞춰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지자체가 국비를 직접 수여받는 구조 없이 지역 맞춤형 전략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국비 직수여 및 중장기 재정계획 법제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임승빈 교수님 질문부터 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5국 3특 전략이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체계를 세워서 추진할 거냐,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하나는 중앙 정부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정부가 주도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제일 고민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두 가지가 다 있고 두 가지가 다 실패의 지점과 성공의 지점이 다 함께 있거든요. 근데 일단 5국 3특에서는 기본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앙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이 권역별로 협력하는 방식의 5국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도로 돼 있으니까 이제 전북은 특별자치도는 조금 별개로 하고요. 권역별로 그러면 각 시도들이 과연 협력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앙의 지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특별지자체, 이름을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는데 연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연합의 형태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으로 중앙의 지원을 담고 그걸 가지고 지역을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통합은 모르겠지만 연합의 형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의구심들을,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릇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담아서 준다 한들 과연 지금 지방 정부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늘 이 불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강력 단위의 발전 전략은 반드시 협약 형태로 가겠다. 단기간에는 협약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협약을 통해서, 초강력 협약을 통해서 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경제권과 생활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아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사업 계획들에 대해서는 지원책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협약을 맺고 추진해가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함께 평가해 나가면서 잘해 나가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것은 사실은 페널티라기보다는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의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얘기도 있는데 연합을 통해서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하나 통합이 돼 나가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행정구역 소위 행정통합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단계에서는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노동청, 환경청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게 사실상 권역 단위로 나눠져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기관 아닙니까? 그건 지방에 이제는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계획들로 접근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규택 원장님 우선 전국진흥회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이 지금은 지방 정부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7.5 대 3.5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국비와 지방세가 7.5 대 3.5 7.5 대 2.5에 불과하니 근데 막상 세출은 6대 4거든요. 지방이 쓰는 돈이 60%까지 돼버리니 그 나머지가 다 사실상 어찌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들이 되는 건데 교부세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꼬리표 달린 재원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모 방식으로 중앙부처가 짜놓은 그 계획대로 경쟁을 해서 공모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받거나 그것도 또 받더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 이게 꼭 지방에 필요한 사업인가 싶을 때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재원이 없으니까 받아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이 구조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처음 먼저 시작한 게 그 꼬리표 달린 국비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사업들을 꼬리표를 떼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그 특별회계 안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계정과 꼬리표 달린 지역계정이 있는데 지역계정에 있던 재원들을 자율계정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일종의 포괄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거기도 완전히 꼬리표가 떨어져서 교부금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업들을 메뉴판 좀 쭉 돼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포괄보조금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올해는 3.8조 원이었는데 내년에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게 아직은 중앙정부들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8대2 지방자치라고 하는 요 근본적인 지방재정 자체의 세입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풀기는 말씀 주신 대로 어렵습니다. 이게 지방세를 바로 풀어놓으면 전북과 수도권은 너무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자율적인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은 확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언론 대표에서 우리 홍인철 연합뉴스 본부장님께서 한번 본부장님께 이제 코멘트와 질문 하나 부탁드려 보겠는데요. 5국 3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북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우려되는 거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기 그 구체적이고 또 거시적인 것들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지역의 좀 그 미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5극은 아니고 3특에 이제 해당하는데 전라북도가 이게 자칫 이제 그 5극 3특 전략이 5극에 집중됐을 때 그 3특은 또 다른 어떤 그 불평등이나 소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특히 그 자치권 이 자치권에 있어서 이 고도의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5극 3특이 진행이 된다면 전라북도가 이 그 유명무실한 5극 3특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 현재 전북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그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극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로서 지역을 합쳐야 경쟁력이 있다는 이제 논리인데요. 창원, 청주가 한 10년 전에 해서 약간의 그 성공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는 완전히 좀 실패했다는 지금 좀 분석이 있거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초중고를 그 진해에서 나오셨으니까 요즘 그 진해 가보면 진주에서 그 다니셨으니까 그 동네를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지금 전주 완주 통합이 극심한 이제 피로가 있고 이거를 행안부에서 지금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고도의 자치권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주어져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주민의 갈등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 자치권을 어떻게 3특에 부여할 것인가 이 문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시기구지 않습니까? 5년이고 그리고 이번 달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2일 국정교육위원회에서 그 대국민 보고회를 하면서 예산 사전 조정권을 주겠다. 이게 이제 그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인사권, 자치권, 예산권 등이 이제 5극 3특의 주요 핵심인데 거기서 정말 이 조정권이 기재부나 행안부, 뭐 산업부, 국토부 등과 실제 그 예산을 시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거 추진 체계가 중요하거든요. 5극 3특은 세양만으로 구상만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추진 체계가 중요한데 대통령실의 그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실이나 교육관실을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그 비서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때 그 지자체들이 덥석 받아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분권을 위장했다고 하고 가장했다고도 하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그 복지 사업 67개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담배 소비세 등 그 교부세를 같이 이제 내려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교부세가 많아지겠구나 하고 그걸 덥석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로 따져봤더니 교부세는 평균 5년 동안 8.7% 연평균 8.7%씩 상승했는데 이 복지 예산은 지자체의 복지 예산은 연간 한 17% 약 2배 정도 하면서 지자체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 분권을 하려면 정부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을 이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쓴소리를 했으니까 좀 단소리를 하자면 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위원장님이 쓴 사람이 있었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축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오랫동안 함께 일한 김경수를 누구보다 잘한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이 말을 제 가슴에 좀 와닿고요. 지방이 엄동설안에 놓여 있는데 정말 그 가슴을 따뜻하고 녹여줄 수 있는 진국이 위원장으로서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40년간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시고 또 지방자치 연구를 평생 해오시면서 또 여전히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육동일 원장님께 네, 예, 감사합니다. 코멘트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의 기조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고 또 다행히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소개하셨지만은 특히 올해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또 지역의 여론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얻은 시사점을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권이 출범한 초기에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 열기와 이 의지가 약간 좀 퇴색하거나 축소돼서 집권론자들 또는 뭐 수도권 집중론자들에 의해서 설득되거나 포획되거나 이렇게 해서 약화되는 것을 제가 매 정권마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5국 3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동안에 이렇게 초광역화된 노력을 줄곧 해왔습니다. 5+2 광역경제권, 뭐 4+3 특화 발전 전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물론 통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0년 전에는 통합도 하고 합병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연합, 연대, 협력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협력이 잘 되는 외국을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협력의 제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능력. 아까 우리 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협력을 하려면 타협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협력을 위한 문화, 역량, 의식이 중요하다. 제도만 아무리 갖다 놔도 이게 안 돼 있으면 협력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국 3특도 저는 지방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 특히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허용해 주되 여러 가지 총괄, 조정, 지원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평가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는 전부 다 5국 3특에 대해서 지원만을 기대하고 특례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특례를 줬는데 약속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투입 중심이 아니라 산출 중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기대한 효과대로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차등분권을 통해서 특례를 더 줄 수 있고, 또 약속이 어긋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를 축소하거나 회수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지방시대위원하고 우리 그 5국 3특을 담당할 초광역 지자체가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들이 지켜보셨듯이 5국 3특이다,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거는 국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방이 동의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5국 3특 하에 국가 균형 성장은 정말
체감이 된다. 기대가 된다. 우리 한번 지지해주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그러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홍인철 본부장님 어떤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셨는데 우선 뭐 지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권역별로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5극 3특 형태로 권역과 특별자치도 이런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국가 국토 공간 전체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권역과 특별자치도 내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권역 내에서의 불균등 또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역 그리고 전북을 예를 들자면 전북 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간 불균등, 불균형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게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거꾸로 중앙정부는 권역별로 특별자치도에 막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지역 안에서는 또 다른 불균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전북 안에서도 권역별로 초강력 단위로 생활권 경제권을 만들듯이 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소권역별 경제권 생활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의 시군 단위로만 이대로만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전북 내에 권역별 소권역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방정부하고 합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전주, 완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지역분들 몇 분을 만났더니 또 부안, 김제 이쪽 그 군산 이쪽은 이쪽대로 권역별 발전 방향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요. 이 그 소권역별 발전 방향도 반드시 5극 3특 안에서 함께 병행 추진돼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선협력 후 통합입니다. 저는 그 뭐 권역 단위로 이 원칙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의 문제도 이건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 있고 그 진행된 절차들이 행안부까지 가 있는데 뭐 그 행안부까지 가 있는 절차 이후에 진행되는 건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목표를 행정을 통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생활권과 경제권이 통합돼 있다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함께 해야 될 협력 사업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하고 함께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마창진에 대해서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런 방식의 통합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제껴놓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묶어 나가는 그걸 하나의 어떤 성과로 또 행자부나 행안부는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이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협력을 통한 경제권과 생활권의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사전 조정 권한이나 한시기구 문제는 지금 제도적 법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 나갈 거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 일괄 이학 문제는 이건 실제로 이제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재정이 사실은 그 속도에 맞게끔 더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거기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가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권한은 그래도 이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정부들이 스스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이양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한에 따른 사업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재정이 필요한데
요걸 이제 중앙정부가 지고 찔끔찔끔 내놓는 이런 방식이 되니 자꾸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함께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육동일 원장님 뭐 워낙 이쪽에 전문가시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워낙 잘 아실 텐데 정권 초기만 반짝하는 것 아니냐. 이번 정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 위원회 위상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경험을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체계 없이는 추진되지 않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와서 막 열심히 한다고 그게 실행되는 그런,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다고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의지에 따른 다음에 정권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건 제도화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는 제도화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건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안 됐잖아요. 자,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합의해놓고 단체장이 바뀌니까 다 그 조례까지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원인은 지역에만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광역 대중교통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나 재정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걸 지방에 맡겨놓고 합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하든 뭐가 있으면 도와줄게, 요걸 가지고는 연합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협력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앙정부의 초기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특화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맞는 전략 산업들에 걸맞는 인재 양성 체계부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과 그 지원에 따른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야 되고, 초기에는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요 벽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불신을 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지금 현재의 이게 이제 한국의 그러면은 문화와 의식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바꾸더라도 이런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중앙정부의 보충적인 역할, 보완적인 역할을 확실히 하게끔 그렇게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했던 협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이제 그 국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효능감입니다. 그러니까 5급 3특을 통해서 당장 종합적인 계획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하나라도 5급 3특 체계에 맞는 사업들이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성과나 또는 그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힘을 갖고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게 힘있게 추진될 수가 있고요. 그게 정부 중반을 넘어가서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힘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우려와 또는 제언들이 5급 3특 균형성장 정책에 잘 소화돼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짜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여기 청중들한테도 좀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약속된 시간을 좀 넘기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가름하고 이것으로
그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과 네 분의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특별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